많은 학생들이 자소서에서 자신이 능력 있고 관련 역량과 경험을 갖춘 뛰어난 인재임을 어필하려 합니다. 열심히 직무 핏을 어필하고 탈락을 해요. 이유를 모르겠죠. 저 또한 관련 경험이 있으니 뽑아달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다가 계속해서 탈락을 했지만 이 관점을 개선하니 합격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을 이건희 회장 발언에서 찾아보죠. 더 뛰어난 사람과 더 안정적인 사람 사이에서 조직은 후자를 선택한다. 이 선택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판단이 오해로 보인다. 왜 저 사람이 선택됐는지 이해되지 않고 왜 내가 배제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뛰어나지만 기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다. 결국 조직에서 선택된다는 것은 능력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조직 안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향대로 자소서 면접에 임한다면 놀랍도록 합격 확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탈락한 면접이나 자소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통제 가능한 안정적인 사람입니까? 자소서나 면접에서 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가 어필이 됐나요? 팀장이 일을 많이 때려도 내색 않고 묵묵히 해낼 사람임을 어필했나요? 조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윗사람과의 갈등, 충돌 상황에서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네 선배님 지시하신 대로 실행하고 제가 생각한 방안은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물러나셨나요? 이게 시중의 다른 취업 강사들과 다른 제가 추구하는 전략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수많은 취업 전문가들은 퍼지티브 셀렉션, 즉 나의 긍정적인 측면, 유능한 측면을 어필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뽑아야 할 이유를요. 직무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뽑는다는 말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당위성과 공정성을 자극해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이 통념과는 정반대로 조직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평가하여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자신만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조직을 흔드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형 취업 유튜버는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전적관들은 이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원한다. 무슨 업무 돌파력이 뛰어난 야성 있는 인재를 원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취준생들은 그걸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현직자들 관점에서는 업무 돌파력 이게 진짜 너무 허황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 영상들을 보면 항상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옵니다. 저게 문제다. 막상 회사에 들어와서는 잔말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능력이 좀 딸려도 조직 생활에서 무난하게 활동할 것 같은 사람을 선호하는 듯함. 하지만 조직 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는 많은 수험생들은 이걸 기반으로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힌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뿐입니다. 회사는 실력으로 굴러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재밌는 비유가 있죠. 젠슨 왕,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서 일했을 것이라고. 그들의 능력을 꽃피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한국의 조직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통제에 불과한 인원을 마음껏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트릭트한 노동 규제가 있으며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통제와 길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신다면 취업 전략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잘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대신 조직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갖게 된다. 채용에서 조직이 두려워하는 것은 스트릭트한 해고 규제를 믿고 개개인이 깽판을 치는 거예요. 학교 팀플에서 프리라이더가 생겼어요. 근데 이미 편성된 조 못 바꾸잖아요.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깽판 치는 MZ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조직을 흔들까봐요. 결혼에 비유한다 치면 상대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외도를 하진 않을지 분담하기로 한 일을 수행하진 않을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고요. 조직은 채용에서 잘못된 사람이 채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채용은 곧 네거티브 셀렉션으로 흐르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거르겠다는 방향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을 때 4년간 안 되던 취업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안정적인 인재임을 거부감 없이 잘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MZ들은 이런 포인트를 저격하지 못해요. 이런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 대한 저항감, 반발심이 강하거든요. 이것 또한 대형 유튜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 딱 봐도 현업 관점이고 여기에 달린 추천수가 학생들의 반발 심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스펙을 갖고도 역전을 당해요. 거꾸로 스펙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걸로 스펙을 뚫고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격된 거예요. 저는 채용 당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사 신입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악조건을 이긴 것이죠. 물론 대놓고
전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내 경험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안정적인 사람임을 어필했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택한다면 취업이 놀랍도록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모든 질문에 의도가 선명해지고 답변이 또렷하게 손에 잡혀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면접은 인성 면접을 치는 것인지, 왜 직무 면접이라고 해놓고 인성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리스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인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싶은 거거든요. 미국 기업에 취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역량 어필하십시오. 그러나 한국 기업을 원하신다면 뭐 토스처럼 벤처 성향의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희 회장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봐보세요. 업무 역량으로 뭔가를 뭐 30% 개선시켰습니다. 이런 허황된 소리보다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틀을 깨는 인재를 원한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인재를 원한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이딴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숨긴 채 여러분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진짜 솔루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 역량, 직무 핏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격에 이를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4년간 취업이 안 되던 상황을 극복을 해봤고 탑티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그 어떤 유튜버도 말하지 않는 진짜 현실적인 전략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 단 100명의 구독자가 3달 만에 15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합격가의 관점과 전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업 전략이었습니다.